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네, 페이스북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페이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육대전 유명하죠. 네. 자, 부실한 군 급식 실태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군 간부들의 숙소 상태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 충남 계룡대에 초급 간부들이 머무르는 숙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폭로 글을 올린 A 씨는 본인이 머문 계룡대 숙소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주변에 기관지염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밝혔고요. 좁은 화장실을 4명이서 사용해야 하고 또 곰팡이가 가득한 옷장에 옷을 수납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진 함께 보고 계실 텐데요. 예. 그래서 이 참지 못하고 사비까지 부담하면서 원룸 구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 수당이 월 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뭐 8만 원 가지고 8만 원짜리 월세가 어디 있어요? 구할 수 있는 월세방이 전혀 없죠. 예. 제가 오늘 이 첫 소식의 제목을 그 25년 전에 멈춰 있는 군 간부 숙소라고 붙여봤는데 A 씨가 공개한 방의 벽에요. 숙소 생활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내문은 1997년 3월에 만들어져서 게시된 안내문이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죠? 그게 실제로 그대로 붙어 있다고? 그대로 붙어 있다고요.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종이가 노랗게 색이 바래서 정말 25년간의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예. 자, 이 계룡대뿐 아니라 강남 서초 예비군 훈련대에서 근무 중인 간부 B 씨도 최근 관사의 열악한 환경을 제보했는데요. 녹물이 섞여 나오는 물로 샤워를 하다가 몸에 트러블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도 이 장병 월급 200만 원 인상 차질 없이 이행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병사 월급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좀 오래된 군 관련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서 이 간부들을 비롯해서 우리 군 장병들이 적어도 좀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 다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건 긴 말 필요 없고요. 반지하방에 살아본 분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네, 사실. 꿉꿉하고 습기 많고요. 뭐 그런 느낌이죠.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지난 23일에 경기도 연천 임진강 하류 수풀에서 백골 상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치마 입고 있어서 이제 여성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입고 있던 상의에 북한 김일성 주석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일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이번 달에만 4번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2일에 인천 강화도 교동도 앞 갯벌에서 3세에서 7세 정도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또 5일에는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한강 하구에서 7세에서 8세 전후로 추정되는 어린이 시신, 그리고 16일에 임진강 통일대교 인근에서 표류 중인 생후 6개월 정도의 영아 시신을 우리 군인들이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여성의 시신도 그렇고요. 이 아이들도 북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발견된 곳들이 군사분계선 근처라는 점, 그리고 시신의 DNA가 우리나라에 등록된 실종 아동들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키나 체구가 우리나라 평균 아이들보다 작고 야윈 편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갑자기 왜 7월에 이런 시신들이 많이 발견됐느냐? 전문가들은 북한의 홍수 피해를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비 많이 내렸죠. 네. 이 북한이 올해 그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하고 또 식량난이 더 심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비 피해에 대한 대책을 예년보다 잘 세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산림도 부족하고 또 치수 시설이 열악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산사태나 홍수 피해가 커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과수에서 이제 최종 감정 결과 또 인근 CCTV 조사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주민이다라는 결론이 나면 이 통일부에서 북측에 인도 의사를 묻는 통지문을 보내는 절차가 있고요. 또 북측이 인수 의사를 밝히면 판문점에서 시신 인계 인수를 진행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자, 마지막 이슈 가보죠. 자, 4년 전이죠. 2018년에 시험지가 유출이 돼서 학교 행정실장 또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에서 최근에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됐다라는 의혹이 또 제기됐다고 합니다. 같은 학교인데?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이 학교에서 이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 학생이 시험이 끝난 뒤에 쪽지 하나를 잘게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이걸 다른 학생들이 다시 맞춰본 결과 이 쪽지 내용이
답안과 일치를 했던 거죠. 이야. 이 답안이 유출된 것이 더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 또 있는데요. 생명과학 과목에서 잘못 출제된 4개 문항이 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답이 바뀌었는데 해당 학생은 4개 문항 모두 수정되기 전 답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학생의 답안지를 확인해 본 결과 수학 2는 100점, 한국사 93점을 받았는데 이 문제의 생명과학 4문제가 딱 틀린 86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의 1학년 때 내신 등급이 2등급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성적이 오른 결과를 보이는 거죠. 현재 경찰이 학생을 불구속 입건을 해서 수사 중인데요. 이 4년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도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학생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좀 포인트가 이 학생을 해서 잘게 찢어서 버렸는데 다른 학생들이 그걸 주워서 맞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그 전에 의심 가는 정황이 있었다는 거겠죠.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런 도대체 정황이 좀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길래 그럼 다른 동료 학생들이 의심을 했는가? 이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점도 조금 그러니까 이 학생이 생각해볼 신원이나 만한 뭐 대목이죠. 학교에서 뭔가 선생님에도 뭐 행정 직원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야기는 나오는 거 없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 맞습니다. 비리 중에 비리잖아요. 네.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여기도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